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KH그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H그룹이 이제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변화가 한번 크게 올 수 있는 시점 아닌가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이제 틀리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 그리고 정리매매에 참여해서 정리매매 하실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 입장에서는요. 결국 이제 특별한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지배구조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불거진 문제고요. 결국 이제 검찰 고발건이라든가 네, 이런 건들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게 이제 좀 쉽고 어느 정도 결말이 나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를 좀 변경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재상장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건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확률은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런데 자산이 없으면 몰라도 자산들이 꽤 빵빵하게 있거든요. 뭐 물론 그 자산들이 이제 뭐 경매 넘어가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자산 가치 그대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요. 청산이 되기 전에 청산이 막바로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산은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현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나 실적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이제 자산 마이너스 부채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청산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청산되기 이전에 돌파구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똥값에 파느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정리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되게 이제 정리 매매되고 3일째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3일째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4일째는 변곡점이 나오기가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선수들이 다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요. 단기 차익을 먹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응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매매 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KH그룹에서 상당히 손실 보셨잖아요. 네, 여기서도 만의 기회를 좀 가지시고 하여튼 제가 뭐 끝까지 영상을 드리도록 하여튼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성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텔레그램방 열려 있으니까 꼭 그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장원테크 뭐 입장, 필룩스 입장, KH건설 입장, 자기 종목하고 입장 그래서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하여튼 미약 하나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KH 일단 뭐 제가 대체적인 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주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필룩스는 특이한 점이 시간외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죠. 24.6%나 폭등을 했어요. 시간외에서. 벌써 이런 게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외 매매라는 것은 정리 매매 종목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규장에서 38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시간외에서 68만 주 거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거래가 꽤 많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어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4,621억 정도의 자총을 가진 기업이 지금 뭐 얼마로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84억 아닙니까? 84억. 이 필룩스 같은 경우는 매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전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정리매매 때 어떤 기회를 창출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정리매매를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정리매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변곡점을 이제 보고 타점을 이제부터 잘 저울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되면은 도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이마만큼 그 4천억대 자총인데 지금 뭐 84억 정도 시총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외로 가져가겠다는 분들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일단 필력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IHQ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틀째 지금 현재 음봉이에요. 이틀째 음봉이에요. 요거는 시간의 단일가가 그 3.79% 내렸는데 낙폭이 엄청 축소됐죠. 자, 그러면 3일째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도 결국 3일째에서 변곡점이 시간의 단일까지만 3일째에서 변곡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IHQ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IHQ도 1,048억짜리인데
지금 30억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 1048억이라는 자산 가치를 100%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관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보이고, KH건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KH건설. 자, 요거는 일단 지금 보면은, 일단 시간에서는 보합이고요. 그죠? 그리고 정규 장에서는 14.5% 내리긴 했지만, 일단 뭐, 낙폭이 그래도 좀 저지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이 KH건설 같은 경우도 이게 747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33억이에요. 33억. 자, 그죠? 이게 3일째의 변곡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간의 단위가에서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변곡이 4일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좀 일단 그런 관점이 있고, 자, 미래물산 같은 경우는 3일째 마이너스 1.4%,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선 좀 돌렸어요. 플러스 1.1%. 이것도 변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물산은 887억짜리인데 지금 44억. 자, 이 뭐 완전히 똥값이죠. 똥값입니다. 자, 그러지 않나. 그 변곡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장원테크는 오히려 초반에 그 정리매매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3일째에 변곡점이 나오면서 좀 그 양봉 만들던 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그 거래 정지 전 주가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주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 엄청 덜 내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원테크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쭉 봤는데, 우리가 여하튼 지금 자본 총계가 제일 많은 종목, 뭐 필룩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좀 탄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요거 뭐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하튼 비상장으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비상장으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청산은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청산은 법률적 사망이거든요. 이게 뭐 상폐되고 나서 뭐 1년 이내 청산이 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감안하실 필요는 있고, 또 뭐 OTC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정부 당국의 그 개선안도 금년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것도 뭐 잘 봐야죠. 그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상장으로 갈 경우는 시간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차피 똥값이기 때문에 안 판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일단 살아날 때까지는 좀 버텨줘야 되잖아요. 비상장 돼서 바로 막바로 뭐 장외에서 거래가 되진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여하튼 나중에 이제 비상장 됐을 때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개괄적인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뭐 똥값에 파느니 그런 부분에 매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은 제가 종목명을 일단 문자로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뭐 필룩스 뭐 이렇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은 뭐 필룩스 입장, KH건설 입장, 뭐 IHQ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꼭 문자를 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받으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 외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대박주 이런 것들은 꼭 공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거 말씀을 지금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시친 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요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도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